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드디어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 시각이 6시 27분이고요 화나죠? 이렇게 그래서 해가 저 지평선 쪽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날은 좀 흐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잿빛 분위기인데요. 그래도 뭐 시야는 확실히 터 있고요. 살짝 안개가 껴 있어요. 미세먼지 수준은 좀 괜찮은 편이고 바람도 적당하게 살살 부네요. 걷기 괜찮은 날씨입니다. 오히려 하늘이 화창하게 막 해가 쨍쨍 내려지는 날은 걷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때가 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오늘 같은 날은 최적이에요. 사실 그늘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늘 필요 없이 계속 걸어주면 되기 때문에 걷는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오늘도 조금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경로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제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걸어가는데요, 이번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뭔가 새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만 이 주변에 이제 공사 현장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공사 차량들을 좀 자주 만나는 게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새벽에 그렇게 좀 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대형 트럭들이 많아가지고, 대형 트럭 하면은 또 유명한 게 소음, 큰 소리 내면서 막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약간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매연. 요즘 매연 저감 장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순간 또 트럭이 한 대가 저쪽에서 오고 있네요. 소리 딱 들어보면 말이죠. 지나갔습니다. 어떤 트럭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매연이 막 그냥 막 코 속을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마스크 안에 막 가득 차가지고 계속 그 매연으로 가득한 공기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좀 답답함이 앞서죠. 또 한 대 지나옵니다. 지나서 보내주고요. 오늘 기온이 그러고 보니까 한 9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이제는 봄 날씨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약간 체감 기온은 그거보다 조금 낮아 보입니다. 한 체감 기온은 한 5도 정도? 4, 5도 정도? 그 정도 아닌가 싶은데요. 약간 쌀쌀하다면 쌀쌀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복장 이렇게 갖추고 나오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가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9도, 지난번까지 막 0도, 1도 이랬는데, 9도 팍 올랐네. 아, 좀 간편하게 좀 나가볼까? 예. 어느 정도는 따숩게 이렇게 받쳐주고, 예, 복장을 하고, 이렇게 외출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예. 그렇고요. 요즘에 참 그러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의 전쟁, 예,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을 겪고 있는, 예,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불안과 공포, 고통, 예, 미루 말할 수 없겠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예, 우리도 참 암담함을 이제, 예, 그칠 수가 없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쟁과 평화, 예. 전쟁과 평화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흔히 평화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국제 분쟁에 있어서 평화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통계를 봤습니다. 예, 거의 뭐 한 1800년대부터 해가지고, 예, 19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부터 20세기, 그 다음에 21세기까지 매년 전쟁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가, 그거를 이제 나타낸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번 봤는데 전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순간이 없더라고요.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 1800년대, 아마도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그 시점부터 이렇게 쭉 그 데이터 체크를 했을 때 전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해는 없었습니다. 예. 거의 뭐 수백 년간이죠. 예. 심지어는 어떤 게 좀 놀라웠나 하면 20세기, 그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빈도수는 더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전쟁, 그러니까 20세기에 1차 대전,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예, 전쟁이 이렇게 막 줄어들어 가지고 마치 이제는 뭐 아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제 구가되고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국지적인 그런 전쟁은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막 어떤 사회가 문명화되고, 예, 뭔가 사람들의 이제 사고방식이 성숙해지고, 예, 평화에 대한 갈망이 이제 더욱더 막 커지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겠구나. 그거 그냥 이상주의죠. 예. 아주 이상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국가 내에서, 그 다음에 국가 밖에서 라는 기준이거든요. 국가 내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잖아요. 예. 국가 안에서는 그만큼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물론 국가 안에서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막 사회가 혼란을 겪는 그런 국가들이 또 있죠. 예. 그걸 또 내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내부에서 그런 그 안에서의 이제 모순이 발생해가지고 막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체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 거고요. 많은 해외의 다른 나라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고 현재도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국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하죠. 물론 유엔이라는 국제단체가 있긴 하죠. 근데 그 유엔은 결국은 전체 국가들을 사실상 통제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가 있고 약한 국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엔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있겠죠. 강대국들. 그러니까 유엔이 하나의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뭐 이런 것들, 어떤 국제기구들을 만들기는 하지만 거기에 한 나라에서 정권을 이제 이렇게 이양해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를 바라는 그런 국가들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예전 그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대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게 바로 국제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라를 하나의 개체라고 본다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가 사실은 어떤 국가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의 아주 초기 상태의 이제 개개인들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발생하고 법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스템이 갖춰지고 뭐 삼권 분립이 뭐 이렇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개개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다음에야 그 투쟁 상태가 이제 좀 벗어나지게 되는데요. 근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평화라는 거를 입으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평화를 당연히 원하겠죠. 우리 같이 그러면 서로 양보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양보를 할 테니 당신들은 저런 부분을 양보를 좀 해주세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것 같죠. 근데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말이죠. 그 영국과 독일 간에 맺었던 협정이 또 있잖아요. 위넨 협정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험난하잖아요.
항상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회가 마비가 되고, 예. 그런 대결을 통해서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 예. 그런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이기심이죠. 예. 그리고 뭔가를 이제 빼앗으려는 그런 의도. 예. 마치 그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예. 더 명예로운 예. 대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사실 역사에서도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예. 구구려의 역사를 예.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언제입니까? 광개토대왕. 예. 광개토대왕 또는 장수왕. 이렇게 국가의 영역을 확장한 그런 왕이잖아요. 예. 그 왕들의 일대기를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다루곤 합니다. 말하자면 정복전쟁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역사는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듯이 예.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예. 많은 다른 민족들 간의 예. 그런 전투, 갈등, 예. 그 긴장감, 하루하루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진짜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보존하자, 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거는 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 그렇게 강하게 이제 외쳤듯이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들 전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 미넨 협정 당시에 2차 대전 발발 전에요. 그 네빌 챔벌린, 그 당시 영국 수상이요,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독일하고 그렇게 협정을 맺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 영국 그 국민들의 여론조차도 전쟁을 피하고 이렇게 평화를 지속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네빌 챔벌린이 영국의 그 협정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환영을 받는 것만 봐도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처칠 같은 사람들이 꾸준히 어떤 실력을 이렇게 계속 갖추고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봤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상황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진 않죠. 그게 바로 어떤 국가 간의
국제적인 분쟁이자 국가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말이죠. 그 2차 세계대전에 바로 가담하진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 먼발치에서 이제 봤을 뿐이죠.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걸 수호하는 어떤 연합이다. 우리는 그 가치를 표하고 있다. 그걸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맞서 싸울 것이다.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미국이 이제 가담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일본의 이제 진주만 공격에 의해서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미국의 가담을 통해서. 근데 그게 정말로 어떤 도덕적인 사람들 간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당연히 이 전쟁을 이런 어떤 전체주의 세력에 맞춰서 이런 폭력적인 세력에 맞춰서 대항해서 우리 자유주의 진영을 이렇게 수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자국과 관련된 그런 어떤 좀 실리주의,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어떤 위치를 이제 확보할 수 있을까. 딱 이런 관점, 그런 게 많이 지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작정 우리는 100%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아무 감정도 없다. 당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그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물론 담임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죠. 통제권자죠.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사실 반이 돌아가는 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 간의 이제 국제 환경 비슷한 거죠.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과연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걸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옳은 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그 안에서의 정의를 얼마나 많이 살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거,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보다도 훨씬 많이 숨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비슷한 거거든요. 담임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그러면 되겠나, 친구끼리 왜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얘들아 너희들 왜 그래, 예전엔 사이 좋았잖아, 근데 왜 그래. 그렇게 그냥 이성적으로 접근할 문제만은 아니죠. 그렇게 막 심하게 싸우고 있는 그 학생들, 자칫
담임 선생님이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 사실은 방관하고 있는 존재다, 은연중에 만약에 그 친구들도 그걸 느낀다면 그 싸움이 멈춰지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대등한 싸움이라면 긴장관계가 그렇게 계속되면서 서로 간에 표면적 평화는 또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다른 한 명을 착취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그거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 개인이 말이죠,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이거 이렇게 못하게 좀 해주세요. 물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본인이 모든 것을 관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도록 하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의 가능성이 좀 크긴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은 그 착취당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착취당하는 국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힘을 갖춰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마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으면은 그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똑같이 핵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 긴장관계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참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계, 그런 평화는 오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 안 옵니다. 그런 세상은 올 수가 없어요. 역사가 증명을 하거든요. 항상 역사는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려고 가지지 못한 자를 더욱더 많이 착취를 해오던 그런 역사거든요. 그게 이제 21세기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포장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을 뿐,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서 말하는 그런 주요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철학으로 이걸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상대적인 관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사실은 별반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방증을 하는 거죠. 물론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거 참 이상적인 상황이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강한 국가, 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을 준비하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좀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짜 진정한 평화를 좀 준비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시 좀 반성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금 6시 57분이고요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잘 이렇게 또 보내고요, 내일 금요일 아침 또 일찍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